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매달 하는 컨텐츠죠. 3월 이벤트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휴도 끝나는데 갑자기 주식 공부하자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심플하고 저 기릿 절대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진짜요, 한번 믿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HTS나 MTS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오죠?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느낌만 들고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 참고로 이 사람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마 검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쓸모없는 정보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조금 활용도가 부족한 정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는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기릿이 직접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이 정도면은 모든 투자자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보시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정보겠구나 하는 것만 골라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3월 첫 번째 주는 조금 많죠. 그런데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3월 첫 번째 월요일 대만 증시 휴장,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휴장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중미 FTA 발효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후보 결정 예정. 자, 3월 2일 삼성전자 언박스 디스커버리 행사가 있습니다. 3월 3일 중국 양회가 개최되는군요. 3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은 3월 5일 금요일 뉴욕 극장 운영 재개를 드디어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6일 트와이스 일본 온라인 라이브가 있다는 소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3월 1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이 뭐죠? 네, 바로 3.1절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공부 렛츠 겟! 자, 일단 첫 번째는 3월 1일 월요일, 오늘이죠. 한중미 FTA가 발효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FTA가 뭐냐?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둥글둥글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우리 물건도 자유, 니네 물건도 자유를 위한 협정으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도 자유, 나도 자유인 이 FTA가 북남미 교역 확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 국가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FTA는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미준의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마랑 하는 게 뭔데? 라고 봤더니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그거군요.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알로에 음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로에 음료 풍모의 경우 관세 10%를 즉시 철폐로 0%로 줄이겠다라는 말로 볼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 현재 2위인데 이제 1등으로 혹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나마에서 커피를 수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가 이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서 가공식품 3대 수출 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커피를 만드는데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 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나마가 어딨나 라고 봤더니 저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아마 지진도 많고 그 다음에 태풍 그런 것도 많이 오겠죠. 제가 봤을 때 뭐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큰 국가는 아니지만 교역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보이기도 하는군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 5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5시에 결정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날 이렇게 후보를 결정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기릿, 이거 정치 얘기잖아. 이거랑 경제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상관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살짝 손을 대는 곳이 바로 대선 관련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7일날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있고, 이렇게 되면 대선 관련주 중에서 특별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몇몇 생겨날 겁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 관심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하는 거 절대 반대, 그 다음에 B2 매우 반대,
초보자가 손대는 거 매우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내일 3월 2일이죠. 삼성전자 언박스 앤 디스커버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발광 다이오드 LED 기반 TV인 네오 QLED와 QLED 등 2021년형 TV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 3월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일 중국 양회 개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 양회가 뭐냐?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칭하는 용어로 국정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위의 두 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약칭으로 정협,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약칭으로 전인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양회라고 불립니다. 참 쉽죠? 그리고 지난해는 코로나 발발로 2달 정도 미뤄졌죠. 그래서 5월에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3월 3일날 개최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그 다음 플러스 14차 5개년 기획이 시행되는 첫 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중국 거시경제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의 밑그립도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찾아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뉴스 시간에 양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펙이 뭐냐?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불리고요. 아프리카의 알제리, 앙골라, 콩고, 에콰도르, 적도 기니,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 공인된 카르텔 느낌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이란 건 독점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에서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면상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의 석유를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그런 걸 정하는 건데, 그런데 산유국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오펙,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 플러스 미국, 멕시코, 러시아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는 오는 4월부터 자발적인 감사 철회 계획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떨어지게 되죠. 왜냐고요? 원유를 원하는 수요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풀린 물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 과잉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초죠. 사우디가 감산했습니다. 시장에 공급을 줄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유가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 사우디 감산 철회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00%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유가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것이라 단순히 사우디가 감산을 하니 많이 이걸로 움직인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SOL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 자, 다음입니다. 3월 5일 뉴욕 극장 운영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뉴욕 주지사는 오는 3월 5일부터 25%의 수용 제한과 회당 관객 수 50명 제한으로 극장 재개를 허용한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5일부터는 결혼식장과 연회장도 50%의 수용 한도와 최대 150명의 제한으로 영업 재개가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드디어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날개짓을 하고 있군요. 다음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트와이스 일본 온라인 라이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후 7시 일본 온라인 라이브 트와이스 인 원더랜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의 신체감 커넥트 스페셜 라이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확장 현실과 복합 현실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현지 팬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콘서트가 성황 리에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사들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트와이스는 JYP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3월 두 번째 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CB 기준금리 결정 아마 동결이 되겠죠. 그 다음 3월 12일 코스피 시총지수 정기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월 12일 금요일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 왜죠?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 1등 그 다음에 코스닥 150 1등은 공매도 연장과 무관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위 밖으로 밀려나간다면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가 별도 기한 없이 계속 연장된다. 그 말은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3월 세 번째 주입니다. 3월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발표, 3월 19일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20일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그리고 미국 내분비 약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월 17일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주총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주수는 지난해 말일 기준 총 215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5만 명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대구에 사는 사람 인구가 240만인가 됩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주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모아서 주주총회를 하려면 이렇게 광화문을 빌려도 모자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동학개미 운동이 엄청나긴 한가 봅니다. 2019년 기준 1년 새 약 4배가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주총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0일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발사는 그간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위성 개발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흐름이 어마무시했다가 엄청났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를 한 번 더 관심있게 볼만한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토요일이니까 그 전이나 아니면 그 후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3월 20일 미국 내분비 학회 개최라고 하고 있는데요. 20일에서 23일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이런 뉴스가 전후로 나옴으로부터 이렇게 최근 상황이 안 좋은 바이오 주식들 있죠. 셀트리온 또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주식도 저런 뉴스를 통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만하겠죠. 3월 4주차 3월 24일 수요일날 리니지 2M 대만 일본 서비스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날 트릭스터 M을 출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NC소프트 게임입니다. 자, 보시면은 리니지 2M 대만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NC소프트가 요즘 잘하고 있나 그런 식으로 관심이 몰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트릭스터 M을 출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작년 10월 사전 예약만 한 달 내 300만 명이 된 엄청난 게임이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NC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런 뉴스를 한번 참고해보시고 전후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3월 29일 월요일 코나 배터리 교체. 자, 코나 EV 화재 원인은 배터리 셀 불량. 이 뉴스를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리콜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리콜 비용은 1조 원 수준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고 전체 품질 비용은 2020년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LGES와 분담률을 결정해 최종 산정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달력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들은 많은 투자자분들,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에 관련된 뉴스만 이렇게 취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3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부터는 재밌고 깔끔한 뉴스와 심플하지만 정확한 기업 공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양봉하세요. 기리씨였습니다.